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 IPCC가 지난주 금요일인 9월 27일에 5차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4차 보고서가 나온 뒤 6년 만인데요.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세계 언론이 무척 뜨거워졌습니다. 한 일간지에서는 지구온난화의 경고, 아틀란티스 현실화하나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는데요. 신비의 대륙 아틀란티스가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사건을 비유할 만큼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발표된 이 IPCC의 보고서 내용은 무엇이고 또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예보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IPCC가 발표한 것 중에 가장 이슈가 된 것이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라고 하던데요. 우선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의 발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온실가스가 계속 방출된다면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최대 4.8도, 해수면은 최대 82cm 상승할 것이라는 겁니다. 네. 2007년에 발간되었던 4차 평가 보고서 마찬가지로 화석 연료 등 인간에게서 비롯된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5차 보고서 전망은 4차 보고서보다 훨씬 비관적입니다. 지구 평균 상승 전망치는 4차보다는 1.6도 낮았지만 해수면 상승 전망치는 4차보다 최대 23cm 높았으며 해수면 상승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가 100년 뒤에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군요.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나라의 남해안과 서해안 등 일부 지역은 침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뉴욕타임즈는 보고서 초안을 인용으로 해서 해수면이 91.4cm 이상 올라가면 해안가에서는 인구 수억 명의 위기를 맞고 미국의 뉴욕이라든가 마이애미, 뉴올리안스, 영국의 런던, 중국의 상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호주의 시드니 등 주요 도시들이 물에 잠길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다 인근에 있는 세계적인 대도시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다는 건데요. 현재 해수면보다 낮은 남태평양 국가나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등은 거의 물에 잠기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보고서는 해양에 축적된 이산화탄소에 의한 열팽창으로 빙하가 녹게 되면서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에너지의 63%가량이 대양에 축적되고 이 에너지가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저지대도 안전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나요? 이제 일간 5차 보고서는 세계말의 해수면이 이제 82cm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속도는 최근 20년 동안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1901년에서 2010년 전 지구 해수면 상승률은 연간 한 1.7mm 정도였는데 반해서 1993년부터 2010년간 상승률은 연간 3.2mm로 거의 2배나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수면이 1m 상승을 하면 해안선이 약 100m 정도 후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윤원태 기상청 기후정책과장은 세기 말 해수면이 평균 60cm 상승한다면 우리나라 서해안, 남해안, 부산 등의 일부 저지대도 물에 잠길 위험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 과장은 60cm로 사실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해수면 상승률은 세계 평균보다 무척 높거든요. 그렇다면 세기 말에 60cm가 아닌 100cm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과장은 특히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면서 결국 전 세계 해양 도시들이 겪는 침수 등 위험도 높아졌다고 뉴욕타임즈의 기사 내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또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도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전망은 어떤가요? 기상청에서 작년 12월 발표한 기상청의 이제 한반도 미래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말이죠. 탄소 저감 노력 없이 현재의 경제 성장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세기 말에는 한반도 기온은 현재보다 5.7도 상승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IPCC 보고서보다 높다고 보는 건데요. 네. 또 북한의 기온 상승은 6도 정도 상승하면서 남한보다 오히려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원 산간 등 일부 산악지역을 제한 남한 대부분 지역, 황해도 연안까지 아열대 기후로 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평양 기온이 현재 서귀포 연평균 기온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기온이 상승하면서 폭염이라든가 열대야 등 극한 기후도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폭염일수는 현재 한반도 전체 평균 7.3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30.2일로 한 달가량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나 호우일소도 매우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네, 올여름에 폭염도 정말 힘들었는데 이보다 폭염 일수가 4배나 증가한다고 하고 또 폭우도 증가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자, 그럼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 기후변화가 인간의 활동으로 야기됐다는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전 세계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반 총장은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급격한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과학자들의 한결같은 경고에 따라 이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를 했는데요. 네. 반 총장은 지구온난화 현상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면서 온실가스 방출에 대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에 특별 정상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라는 반기문 총장의 말이 가슴에 와닿네요.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지금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더라도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 등이 피드백되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요. 전 세계인들이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에 동참하고 또 협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